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큐 조상현입니다. 네. 우선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비전 AI 학습할 때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레이블링이라고도 부르는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에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4년 가까이 고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히스토리와 배경을 한번 나누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영빈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논문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본질은 우리가 AI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비전 관련된 AI 학습시켜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나 학습시켜 봤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정제를 해봤다. 있으신가요? 뭐 요로로 바운디 박스를 치는, 네, 다 같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네요. 결국은 AI를 학습하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데이터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처음 스타트업에 합류를 시작해서 17년도 7월부터 리서치 엔지니어로 진행을 했었고요.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오지큐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기업에 인수가 돼서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인공지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한 5년 동안 150명 정도를 뵌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학회 리뷰어 경험도 있고,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인공지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 좀 커리어 패스가 좀 다른 게 있다면,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약간 AI 연구원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약간 이중 직업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3편 정도 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ICCV 파리에 있었던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은 뭐냐? 이미지에서 객체를 검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디텍션이랑 태깅이랑 뭐가 다르지?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에 대해서 픽셀 단위로 이거는 자동차야, 이거는 사람이야 라고 예측하는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거는 한 픽셀 한 픽셀을 다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학습하면 우리가 산업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불꽃을 검출한다거나 아니면 안전보안 관련된 이벤트를 준다거나, 또는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준다거나 와 같은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학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이터 정제 시간이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Weakly Supervised Segmentatio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약지도로 픽셀 단위로 주지 말고 그냥 사진에 고양이 있어, 강아지 있어 라는 정보만 주고 어떻게 하면 이 마스킹을 세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2013년도 전에 문제였다면, 아쉽게도 2023년에는 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오픈 보캐뷸러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셈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3월에 메타 AI에서 공개했던 모델인데, 사실상 원래 우리가 하던 그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힘들어서 연구하던 이 약지도 학습 방법을 굉장히 크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하나 제안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모델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동차, 사람, 이런 건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에서 쓰고자 하는 객체는 좀 유형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리 산업에서 실제로 혹시 써보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관공서나 이런 안전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흔히 불꽃 이미지에서 탐지해 주세요, 또는 야간 IR 데이터에서 사람 탐지해 주세요, 아니면 뭐 파이프에서 지금 누수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열화상 카메라로 하니까 너무 비싸요, RGB 카메라로 누수 잡아주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다 보니까, 그런 솔루션에는 이런 사실 셈과 같은 모델들이 사람 자동차 잘하는 걸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되는 접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지도 학습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백그라운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나오는 분류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사진에 강아지가 있냐, 고양이가 있냐, 테이블이 있냐, 뭐 물병이 있냐 이런 태그를 검출하는 문제입니다. 약간 인스타나 이런 거 올릴 때 해시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는데요. 그런 애들은 태그 하나당 사람이 1초면 라벨링이 끝납니다. 옆에 있는 디텍션은 보통 한 박스 하나를 그리는데 시간이 한 5에서 한 7초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가장 세밀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대신에 해당 예시에서는 240초 정도가 걸립니다. 한 장에. 그러면 이 한 장이 240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1000장에서 10,000장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태그를 학습시키려면 적어도 1000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장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이걸 라벨링 한다고 하면 1000 곱하기 240초. 프로젝트가 보통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의 한 반 이상은 세그멘테이션 라벨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도 맡겨봤습니다. 한국인한테 맡기면 사실 더 비싸긴 합니다. 내부 인력, 연구원 인력끼리 하는 것보다 실제로 데이터 외주를 맡기면 훨씬 더 비용이 크고, 인도에도 맡겨봤고요. 이런 동남아 쪽에는 더 라벨링을 싸게 해주기 때문에 맡겨도 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세그멘테이션 라벨링을 하더라도 사실 내부 연구원이 아니면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꽃 기준 어떻게 잡을 건데, 연기 한 픽셀 한 픽셀 기준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를 시시각각 논의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라벨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적은 이 태그만 가지고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할까에 대한 문제였고,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미지 태그를 가지고 마스킹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시로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학습할 때 보통 fully supervised라고 해서 FSSS라고 하는 뇌는 이미지와 페어가 되는 정답지, 픽셀 단위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모두 주고 학습을 하는 걸 말하고요. weakly supervised라고 나와 있는 옆에 예시는 강아지와 양 같은 태그만 주고 똑같은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을 얻습니다. 네. 따라서 비용 개선이 사실상 20배 가까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태그만 줬는데 모델이 어떻게 영역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이 그림 보신 적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한 제가 봤을 때 20%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은 쉽게 보면 모델이 강아지다 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 강아지라고 예측한 정보를 바탕으로 픽셀 단위로 어떤 부분을 보고 강아지라고 예측했니? 이를 어떻게 보면 재기적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왼쪽에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참고용이고,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있고 정답이 있을 때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만 얻어도 대충 강아지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은요. 근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 두 번째처럼 정답지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WSS라는 연구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박스로 있는 캠을 얻고 이 캠을 영역을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라고 하면 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날개의 일부만 검출을 하더라도 털색이 비슷하니까 얘를 RGB 정보에 있는 컬러 스페이스를 가지고 점점점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애들끼리는 같은 고양이야, 비슷한 색깔을 가지면 같은 강아지야 라고 영역을 확장한 다음에 그 확장된 결과물을 마지막에 별도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태그, 이미지에 새만 있어 라고만 줘도 캠을 뽑고 그 캠을 확장시켜서 학습을 시켰더니 세그멘테이션이 된다 라는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보면 18년도부터 좀 많이 핫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를 주면 고양이의 머리만 검출합니다. 그러니까 캠이라는 것 자체는 고양이라는 걸 예측할 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보를 활성화해주는 수단이거든요. 툴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이의 머리 쪽만 빨갛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몸통도 고양이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시도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냥 비행기를 4등분 하자. 그러면 첫 번째 비행기 사진에 대해서는 비행기의 머리를 헤드를 잡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 사진에는 뭐 비행기 몸통을 잡고, 뭐 두 번째 사진에는 비행기의 날개를 강제적으로 잡을 거니까, 그렇게 퍼즐 단위로 쪼개진 결과물을 합쳤을 때와 원본 사진에 넣었을 때 결과가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면 모델이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영역을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했었고, 관련돼서는 실제로 큰 객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었지만, 사실 작은 객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퍼즐로 쪼갰을 때 이미 그 하나의 퍼즐의 객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연구 2022년도에 또 다시 진행을 하면서, 이때는 조금 메소드가 복잡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은 이 캠이라는 걸 얻었을 때 캠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SCG라는 툴이 있고, 또 이 캠이라는 거를 세밀하게 잡아줄 수 있는 PAMR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 둘을 한번 합쳐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미지에서는 두 이미지를 합치거나 두 이미지를 잘라서 붙이거나 또 약간 교묘하게 어떻게 섞거나 이런 식의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WSS라고 하는 분야에서 클래스믹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데이터를 섞는 기법을 적용을 해보니까 이 마스크가 이미 너무 부정확하니까 섞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좀 이 마스크를 잡아줄 수 있을까를 다음 스텝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아서 핵심은 이 두 가지 모듈을, 여기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모듈을 합쳐서 나온 결과물과 캠이 같아질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재귀적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시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오더라 라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결과를 섞을 때 모델의 엣지를 한번 따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니와 같은 이미지에서 엣지를 추출할 때는 이미지와 같은 RGB 데이터에서 엣지를 뽑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모델이 예측한 캠에서 엣지를 뽑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리와 같은 숨겨진 정보들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엣지를 바탕으로 이 오브젝트의 세밀한 정보를 살려서 합쳤더니, 이걸 이제 엣지 프리딕 믹스 EPM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EPM을 써보니까 실제로 모델이 세밀한 정보를 배우면서 동시에 데이터 증강 효과도 볼 수 있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통합해서 크게 만들었었고, 당시 이제 2022년도에 이걸로 많이 시드 투자도 받고 회사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메인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이거를 사실 저도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해보니까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WSS가 한 4, 5년 정도 연구가 되면서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성능이 너무 낮으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관심을 못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관측을 했었냐면, 어떻게 보면 태그만 주고 학습한다고 했었습니다. 캠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이 태그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미지에서 보트가 있어 라는 정보만 주고 학습을 시켰더니 보트랑 관련된 거를 다 잡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보트와 함께 나오는 강, 바다, 뭐 이런 호수, 이런 애들이 되겠죠.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예측을 하고, 또 기차를 이미지에 기차 있어 라고 하고 WSS를 학습을 시키니까 기차와 함께 나오는 객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레일로드라고 하는 뭐 기차 레일이 있겠죠. 그 레일도 함께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산업에 적용해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예시가 있었냐면, 그 예를 들어 누수를 만약에 이미지에서 예측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가장 쉬웠던 거는 사람이 파이프 있죠. 세건 파이프 앉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호스로 물을 트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위로 삐욱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원천으로서 썼는데, 뭐가 있었냐? 이거랑 같은 컨텍스트로 사람이 물을 뿌린다 했잖아요. 사람이 같이 누수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AI 입장에서는 물을 뿌릴 때마다 사람이 등장해. 그러니까 누수도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잘못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는 우리가 모든
뭐 동선 뭐 전국에 있는 데이터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장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데이터 찍는 사람이 누구냐도 영향을 받고 어디서 찍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보트와 함께 등장하는 객체를 자동으로 검출해서 자동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연구를 만들면 좀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겠는데 또 아카데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겠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마음이 맞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스칼 VOC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는 약 20개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0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약 35%의 클래스는 이 바이어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객체 말고 친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난 예측하기 싫은데 예측하지 말아야 될 친구를 한 명 더 예측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학습을 시켰더니 클라우드와 같은 구름이 함께 예측이 되고 새를 학습을 시켰더니 새가 앉아있는 나무, 바위 뭐 이런 것도 같이 예측이 되고 또 보트를 학습시켰더니 보트와 관련된 예시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TV와 모니터를 학습을 시켰더니 TV 모니터 하면 보통 뭐가 같이 있을까요? 키보드, 랩탑 뭐 이런 거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첫 번째로는 구분을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WSS를 돌려서 아웃풋을 얻었을 때 이 아웃풋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과 관련된 객체를 저는 바이어스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이 편향된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트를 학습했더니 강과 바다와 같은 편향된 객체를 예측한다라는 점에서 바이어스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객체를 먼저 분리를 시켜야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보트와 모델이 알고 있는 너가 잘못 알고 있는 보트는 서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WSS의 피처는 쓰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WSS의 모델은 이미 편향됐거든요. 따라서 USS라고 해서 Unsupervised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지도 학습. 네, 비지도 학습은 태그 정보를 안 쓰기 때문에 편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썼을 때는 비지도 학습 입장에서는 보트인지 아닌지 모르고 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 아래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을 해줍니다. 일단 두 덩이로 쪼개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USS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텍스처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줍니다. 강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픽셀들을 묶어주고 보트처럼 나무 타입과 같은 비슷한 텍스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 WSS가 잘못 예측을 하더라도 이 바이어스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를 나눠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는 걸 처음에 관측을 했었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일단 핑크색이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핑크색이 보트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AI 입장에서는 보트인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났더니 이 보트에 대해서는 다른 이미지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태그를 주죠. 이 이미지는 보트가 있어, 이 이미지는 보트가 없어 와 같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보트가 없다고 한 사진들을 모아보면 핑크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태그로 한번 정제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 주황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분리시켜준 두 덩어리 중에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다른 이미지에 동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레일이라고 해서 항상 기차하고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지나갈 때 찍은 배경에 레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가 있는 나무와 특히나 바위는 그냥 사람이 찍은 흔히 찍는 배경 셀카에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옆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이 바다와 강 같은 예시들도 사실 이미지에서 흔히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두 덩이로 분리한 후에 이 둘 중에 배경과 유사한 애를 찾으면 바이어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메서드를 디자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큰 맥락으로서 사진에 대해서 먼저 WSS라는 걸 학습을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USS라는 걸 학습을 시키고 이 둘의 결과를 종합해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점들은 백그라운드, 배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들을 우리가 탑 알파 %만큼을 선별했을 때 이게 진짜 보트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적용을 하고 보트도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바이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즉 보트가
자동으로 제거된 사진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 그 디바이어스 라벨이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켜주면 결국은 이 바이어스라는 문제가 자동으로, 완전히 자동으로 제거가 된 네트워크가 되게 되고, 기존 접근 방법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찝어줬어야 됐습니다. 클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클립이라는 네트워크는 텍스트와 함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트가 있다 하면 보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제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알고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보트가 바이어스인지 뭐 바다가 바이어스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에서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자동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싶었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USS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에 대한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거를 키 컨트리뷰션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표입니다. 표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본은 레즈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모두 통일을 했었고요. 네트워크로 통일했을 때 아까 제가 제안한 이제 마스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77.7% 정도의 성능을 얻었었고, 실제로 FS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픽셀 단위로 마스크를 모두 만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모델이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80.6%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태그만 줘서 데이터 라벨링 비용을 약 20배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는 3%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약. 따라서 실제로 산업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 정제 비용을 위해서 1,000만 원 쓸 거, 그에 대해서 사실 100만 원으로서 커버한 적도 많았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밖에 없었을 때 데이터 라벨링 기간이 한 4개월이 잡히는 문제도 사실상 한 15일에서 한 달 내외로 끝냈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는 한 가지 고려를 했던 게, 앞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산업에 쓰시다 보면 저도 최근에 이제 LLM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니 GPT, 뭐 라바 뭐 등등 모델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항상 들었던 거는 어차피 저보다 좋은 모델은 나올 겁니다. 네, 나오겠죠. 내년이 되면 제 논문은 지금은 난 소타야, 최신식이야, 1등이야 라고 자랑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 누군가는 너보다 더 좋은 모델 내가 만들었어 라고 자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모델에 너무 의존해서 내 모델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공개된 모델을 바탕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개된 WSS에 모두 유연하게 적용해서도 성능 향상을 할 수 있고, 기존에 공개된 모든 USS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모델에 어그노스틱하다라고 해서 MA가 앞에 약자로 붙었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전하는 모델 트렌드에 우리가 제안한 이 마스라는 기법을 적용하면 그냥 시퀀셜하게 다시 연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당시에 리뷰어 분들께 좀 설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논문상에 좀 기재했던 샘플 예시입니다. 이제 RSCPM이라고 하는 최신식 모델을 저희가 돌렸을 때 보트가 있으면 보트와 함께 바다가 예측이 되고, 강이 있으면 또 강도 예측이 되고요. 기차를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면 그 기차와 함께 등장하는 레일이 예측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마스라는 기법을 도입하고 나서는 이 바이어스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제거가 됐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거는 사실 학계에 공개되지 않았던 샘플이었는데 제가 막상 마스를 적용하고 나니까 이런 개선된 결과가 있었더라라는 걸 좀 후에 관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좀 재밌었던 건 테니스 라켓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학습시키면 또 바이어스 오브젝트로 연상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코트가 바이어스 오브젝트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프로파게이션 돼서 예측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서핑보드라는 걸 학습을 시키면 서핑보드와 관련된 모든 객체들이 함께 예측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 마스라는 기법이 좀 자동으로 제거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많이 산업에 쓸 때도 유용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어떤 예시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됐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배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실제로 좀 객관적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축했던 데이터로 하면 좀 공감이 좀 덜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파스칼 VOC와 MS코코아 같은 굉장히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기준으로 20배 정도의 라벨링 시간이 줄었었고, 실제로 저는 산업에서 화재에 관련된 예측을 좀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진에서
이건 제가 실제로 그 인도에 있던 어떤 데이터 라벨링을 맡겨주는 스타트업에 컨택을 해서 좀 맡겼었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한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이 이 불꽃 한 픽셀 한 픽셀 라벨링 하는데 약 250초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근데 이 RSPM과 같은 WSS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단 2초가 걸립니다. 심지어 이 2초도 GPU가 빨라지면 더 짧아질 겁니다. 네. 이 시간은 정말 그냥 모델 한 번을 인퍼런스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진별로 불꽃이 있다, 연기가 있다와 같은 OX 문제만 사람이 풀어준다면 이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정밀하게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리했었고, 약 한 120배 이상 가까이 실제로 제가 적용했을 땐 불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라벨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시이고요. 그래서 약 한 21년, 22년, 23년 쭉 연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트렌드는 바뀔 것 같습니다. 꼭 세그멘테이션을 이 WSS로만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LLM도 사실 이 WSS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WSS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우리가 산업에서 실제로 AI를 쓸 때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 좀 이제 처음 AI를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이런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강의나 또는 이제 실제로 대학원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약간 과외처럼 1대1로도 또는 1대 N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산업에서 적용하는 예시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능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산업에 적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서 하나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빨리 끝난 감도 있긴 하지만 일단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어떤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혹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라벨링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저희 회사는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라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RSEPM에도 그런 부품 이미지를 넣고 학습을 실제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RS 플러스 EPM을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무슨 데이터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품 예시로 들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부품에 대한 이해가 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품 2가지 예시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게 주어진 프로젝트에서 2가지 부품, 예를 들어 부품보다 그냥 물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핸드폰과 예를 들어 키보드, 이렇게 2가지 사진에 대해서 내가 분류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 둘을 분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과 키보드에 대한 사진들, 그리고 그러니까 1번 사진은 핸드폰입니다, 2번 사진은 예를 들어 키보드입니다 와 같은 그냥 태그가 주어진 엑셀 시트와 사진만 있으면 바로 학습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WSS 장점이고, 그렇게 분류 모델을 학습했을 때 나중에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에서 야 우측 상단 요 동그라미는 핸드폰이야, 우측 하단 요 네모난 거는 키보드야 라고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여기 뒤에 계신 분 있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라 네, 재밌게 들었는데, 그 아까 테니스 라켓을 얘기하실 때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냐고 질문해 주셨을 때 저는 테니스 공이랑 테니스 네트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약지도 과정에서 세그멘테이션 된 게 2개가 아니라 3개, 4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세그멘테이션 된 대상으로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서 몇 개로 구분할지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를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이해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 K값을 사실 조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K값을 조정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리뷰어분께 질문을 받기도 했었지만 제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다 아니다만 한다. 그러니까 보트냐 보트를 아니냐 딱 이 두 가지만 갈랐기 때문에 테니스 라켓이면 테니스 라켓이냐 아니냐로만 갈랐고 따라서 클러스터링의 수는 반드시 2로 고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빌레이션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3도 해보고 4도 해보고 5도 해보고 다양하게 했었지만 실제로 2 이상부터는 사실상 성능 향상이 없었습니다.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는 2로 고정을 했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2분 계십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화학 분야에서 그 원자 구조 같은 것들도 혹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쪽 도메인은 지식이 많이 없긴 하지만 혹시 이미지를 기반으로 거기서도 또 이렇게 화학식을 세그멘테이션 하기도 하나요? 아,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한 가지가 있다면 만약에 분류하고자 하는 그 분자식의 외형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다른 분자 모양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같은 맥락으로 실제로 회사에서 아무래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대표님이나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이거 학습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많고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OX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드립니다. 기준은 사람이 눈으로 이미지만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냐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AI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결국 저는 기본적인 이제 비전을 이해하는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 계셨던 분,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컴퓨터 비전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정말 너무 다양한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두 모아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를 이제 사실 비전 우리가 이미지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고 그 테슬라에 있는 자율주행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네, 마이크가 갑자기 좀 커진 느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학습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에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촬영할 것이냐 가상으로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가 있고 가상으로 모은다면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요즘 유니티 이런 프레임워크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진들로 또는 GTA와 같은 리얼리스틱한 게임으로부터 가상 데이터를 얻고 그에 대한 리얼 데이터와 신테틱 데이터 간의 갭을 줄여주는 키워드를 찾아보신다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를 찾아보시면 가상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둘 간의 비전 기술로 어떻게 모델의 오버피팅을 줄여볼 수 있을까라는 시도의 연구가 많이 있고요. 2번째로는 실제 데이터를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가상 데이터와 다르게 우리가 가상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빌딩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렌더링하기 전에 다 알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그냥 촬영할 때 그냥 쭉 지나가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객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WSS를 만약에 쓴다면 비용을 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 카메라에서 찍는 이미지 한 장으로만 봐도 240초인데 비디오로 본다면 어떨까요? 1초에 30장이 있다고 해서 물론 뭐 트래킹 모듈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 좀 논외로 제외를 하고 이미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만약에 WSS를 적용을 한다면 또는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면 비디오로 찍는 1초마다 태그를 다 달아줘야겠죠.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자동차 있다. 근데 그 비용들을 태그만으로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이나 박스로 비디오 라벨링을 하면 박스나 세그멘테이션이 움직일 거라는
그런 상황도 가정해서 라벨 위치를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태그는 좀 다릅니다. 이미지에서 강아지가 있다, 다음 이미지에 강아지가 있다면 그냥 강아지가 있는 거지 강아지 위치가 달라진다는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비디오에 대해서 라벨링을 할 때도 저는 굉장히 수월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다른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혹시 라켓처럼 그 뒤로 얇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혹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땐 WSS, 약간 어떻게 보면 약지도 학습에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라켓 단위로 세밀하게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쌤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쌤 들어보셨나요? 네, 쌤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스크라는 정보를 주면 그 마스크를 더 타이트하게 수정해주는 작업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제가 추천드리면 쌤 HQ라고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쌤 HQ 쌤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라켓에 있는 이 라켓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실 같은 부분도 세밀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증명한 샘플 결과가 있고요. 따라서 WSS와 그 쌤 HQ라는 거를 연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라켓을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켓의 그 세밀한 정보까지 살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추론 시간만 제외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라 봅니다.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예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내용인데 미술 시간에 배우는 야채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오리토끼 그림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WSS와 같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혹시 여쭤보신 게 맞으신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가 정확한 이미지가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예측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체 안에서 사람이 예를 들어 오리와 토끼를 그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오리 토끼를 그냥 저는 그대로 예측을 하거나 또는 섞여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 섞여있는 대로 반반 나눠져서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맥락으로 질문해 주신 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니요, 한 픽셀은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무조건 선택이 되는 예측이 나올 겁니다.